군포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시민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서정석입니다. 지금부터 약간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없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바이러스가 이제 변형을 하면서 이제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마 처음에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는 아마 예상들 못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제 미친 어떤 문화,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2020년 1월 경에 이제 첫 번째 환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 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또 치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갔죠. 2년이 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한때나마 이런 가짜 뉴스도 판을 쳤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코올에 취약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코로나를 이긴다. 이런 가짜 뉴스가 한번 또 횡행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WHO에서 전문가들이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건 잘못된 사실이다. 오히려 그런 지나친 음주가 더 건강을 해친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서 정말 2019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정말 음주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영향을 미쳤는지 쭉 연구한 연구들을 따로 또 모아서 재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코로나 시절에 음주량이 많이 늘었고 그로 인해서 음주와 관련된 신체 질병이나 정신질환이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요즘 이제 혼술 문화, 혼자 술 먹는 문화의 약자죠. 그래서 혼술 문화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절에 가장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 내지는 대면, 이 대면을 좀 제한하는, 비대면을 이제 지향하는 그런 어떤 이제 캠페인과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혼술 문화가, 원래 있던 혼술 문화가 더 이제 좀 늘어나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봐도 20대 이상의 성인에서 혼술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그리고 1인당 성인의 알코올 사용률이 많이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가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지너스 오피오이드, 뇌인성 오피오이드라고 부르는 마약 성분, 즉 이 네 가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이 행복이들이 쫙 증가가 됩니다. 뇌 안에.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이완이 되고 아까 말한 다행감, 즉 유포릭 이펙트를 느끼게 되고요. 저 왼쪽에 보시는 NMDA라는 건 까칠입니다. 굉장히 사람을 좀 날카롭게 만드는 그런 뇌 호르몬인데 저 녀석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럼 결과는 행복이가 증가되고 까칠이가 감소가 되면 결국 사람은 행복해지겠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급성 알코올 중독의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미 뇌가 이런 어떤 뇌 호르몬 자체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뒤집혀 있다는 뜻이고요. 행복이들이 정상보다 되게 낮아져 있고 까칠이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 얘기하는 마른 주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들은 일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좀 까칠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마시면 저 행복이가 약간 증가가 되면서 일상적인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상 상태 때는 이렇게 가운데 이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술을 마시면 행복이가 늘어나고 까칠이가 줄어드는, 이걸 바로 급성 알코올 중독, 즉 취했다라는 뇌의 과학적인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주량이 얼마인가요? 하고 여쭤봤을 때 대답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병원에서 질문을 하면 대부분 낮춰서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나서 술자리에서 물어보면 특히 남성분들은 센 척하느라고 조금 자기 주량보다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주량이 바뀔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주량은 치사량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떤 음주가들은, 특히 애주가들은 술을 드시고 어디가 다치거나 물건을 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거나 주변 사람들과 뭔가 소동이, 야단법석이 좀 벌어지거나 이 정도가 되어야 좀 취했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아니죠. 그거는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생명을 크게 손상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필름이 끊어졌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기억력이 어느 정도 순간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즉, 우리 뇌에서는 해마라는 기억력,
친구야 전화번호 한번 불러볼래? 010-1234-5678. 그럼 우리가 7초에서 한 12초 정도를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걔 이름이 해마인데요. 이 녀석이 바로 서버리는 것이 알코올성 기억상실, 즉 블랙아웃 내지는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어졌다는 상태입니다. 이 해마라는 뇌의 한 부분이 멈추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엄청난 과량의 술을 마셨을 때, 두 번째는 둔기로 머리를 가격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술을 드시고 필름이 끊어졌다는 소리는 누군가 망치로 내 머리를 친 거와 동일한 데미지, 손상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름이 끊어지면 아유 조금 내가 취했었네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은 별거입니다. 그렇게 블랙아웃이 중첩이 되면 알코올성 치매가 온다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량은 치사량이 아닙니다. 주량은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한 알코올의 유포릭 이펙트, 즉 알딸딸한 그런 힐링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지하는 그런 음주량을 저는 주량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뭐 우리가 일상적인 음주라면 여기서 조금 더 병적으로 간다 그럴 때 바로 이 내성,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이 점점 세진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어저께까지는 반 병도 못 먹던 친구가 점점점 술을 매번 이렇게 음주를 하다 보니까 뭐 한 병 정도 겉더니 먹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야, 너 술 많이 들었구나. 자, 그렇지만 우리 인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더 망가진 겁니다. 물론 주량이 늘어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에서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늘어났다는 뜻도 있고요. 그거는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간의 입장에선 일거리가 늘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뇌에서 알코올에 대한 반응성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반 병만 먹으면 알딸딸 취했는데 이제는 한 병을 먹어야 알딸딸 취한다. 무슨 뜻일까요? 네, 뇌세포가 딱딱해져서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고 술이 세졌다고 좋아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겠죠, 그죠? 즉 이런 내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런 금단 증세, 아마 술을 많이 드시거나 좀 연장, 본의 아니던 본인의 의지던 한 3, 4일 이상 연장 드시다가 갑자기 술을 안 먹게 된 다음날 이렇게 손 떨리고 뭔가 약간 불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자꾸 뭐 이명 같은 이상한 소리도 좀 들리고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금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 알코올 중독, 즉 알코올 의존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마실 것이냐? 예, 음주를 하지 말자라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잘 마시자. 왜? 아까도 자꾸 강조했지만 알코올도 물론 순기능이 있습니다. 뭔가 고백을 하고 싶은데 용기를 좀 북돋아주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좀 갈등이 있는 동료들한테 좀 분위기 좋게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죠? 술이라는 게 분명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주량을 알고 또 나만의 혼술 규칙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여러 명이 특히 마실 때든 혼자 마실 때든 술의 순기능, 즉 이 육해 효과, 유포릭 이펙트를 충분히 누릴 정도의 속도를 갖고 천천히 드시도록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첫 잔과 두 번째 잔의 인터벌이 길면 길수록 술의 순기능은 더욱 오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내가 조금 나도 술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데 하는 분들은 아마 이 군포시 정신건강센터에서 제공하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갖고 한번 자가 검사를 해보시고서 이 중에서 이런 절단점에 내가 해당이 된다, 좀 이거보다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주를 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알코올 중독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음주를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술이 자체가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그런 아직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혼술이 반복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나중에 중독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술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혼술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이제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면 분명히 중독의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아웃, 즉 필름이 끊겼다 소위 말하는 그런 상태는 뇌가 큰 외상적 힘을, 물리적인 힘을 받아서 어떤 망치나 둔기에 맞았을 때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상태랑 유사한 상태입니다. 즉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이런 블랙아웃이 되면 뇌, 특히 아까 말한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와 편도 부분 이런 분들 그리고 전두엽의 어떤 특정 부위가 손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다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즉 블랙아웃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뇌의 손상은 점점점 중첩이 되고 가중이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알코올성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음주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 날 너무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할까봐 어렵게 잡은 택시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택시 안에서 진한 술 냄새, 자, 술 냄새가 난다. 그 택시를 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운전자는 바로 당신 인생의 운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항상 아침마다 피곤해 있고 전날 먹은 숙취가 아직 안 깨서 해롱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음주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술의 순기능과 함께 여러 가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소확행으로서의 음주가 바로 음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